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이제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신당 창당 논의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당 창당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두 분과 함께 최근의 총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신당 창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의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먼저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양당 구조로 이제 거대 양당 위주의 어떤 선거 구도를 깰 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지금 네. 만약에 지금 양당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당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천 방향을 잡고 그리고 단 100석이라도 좋으니 순혈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 윤석열 당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신당 자체가 어떤 지금같이 여러 방향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합종 연행을 이루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신당이 지속 가능성, 그냥 플랫폼 정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라고 그러면 이 선거 구도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게 강원도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물을 새로 얻기도 어렵고 사실 좀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예. 지금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양당의 어떤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신당의 출현이 양당 중 어디에 유불리로 작동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에서 한 5%의 어떤 5% 내의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는 원주 지역이라든가 춘천 지역에서는 이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어느 당에게 유불리하겠는가 했을 때는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원주 지역에서 거진 10% 정도 남짓의 네. 어떤 득표를 했었습니다, 후보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신당은 어쨌든 정권 심판 프레임을 걸고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정권 심판 프레임에 어떤 어부지리격으로 야당이 민주당이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신당의 어떤 그 유불리는 사실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난달에 12월 달에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향후의 전국은 한동훈, 그다음에 이낙연, 이준석의 발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튼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속칭 폭풍의 눈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이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좀 유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실체적인 조직이 있었거든요. 예. 정의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는데 이 단위가 1월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내에 어떤 본격적인 활동을 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영동, 강릉 지역에서 직접 후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출마를 할지. 두 번째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비례대표인데요. 강원도에서 최근에 있어서의 신당이 가졌던 돌풍들의 영향들을 봤을 때 비례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에 직접 그 신당 후보가 이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몇몇 지역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신당의 돌풍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고찰해 보자고 한다면 멀게 보자고 한다면은 1992년도에 정주영 당시에 이 통일 국민당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선에 후보들이 나왔었는데요. 강원도 14석 중에서 무려 4석을 당선시키는 기염을 통했고 네. 정주영 후보는 그 당해년도 대선에서 무려 34%라고 하는 강원도에서의 정말 영향력 있는 표를 득실하면서 강원도에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가깝게는 2016년도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당시에 있어서의 그 총선 비례대표 지지를 19%나 국민의당이 얻었고 또 그 해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강원도에서 21%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잠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현재 강원도에 있어서의 신당에 있어서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분포들을 보면 한 20% 내외가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되게 이 유동적인 흐름의 방향들이 어떻게 타냐에 따라서 선거에 중요한 향방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강원도의 표심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뭐 그 후보 개인의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뭐 자유민주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3당이 뭐 제3지대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근래는 거의 없었고요. 사실상 없었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 말씀을 하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인 득표율은 상당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남 지역을 제외한 호남 지역을 나머지에서는 서울에서 한 2석 정도 그때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도 국민의당이 당시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이 없는 어떤 제3지대가 성공을 하기는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이긴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앞으로 한 1개월 사이 내에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한 20-3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독자 후보를 내서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나중에 또 신당 창당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동향을 좀 보겠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얼마 전에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뭐 거의 정치권이 총출동했었는데 이 분위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오신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열기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어떤 그 표방으로 보여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당을 장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당내에선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에서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원도 첫 방문지로 이제 원주를 선정을 한 이유가 과연 원주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격전지가 될 것이고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예. 원주 지역을 방문지로 선택을 하고 강원도와의 어떤 연고를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강원도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서울 쪽에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뚜렷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김우영 위원장의 사퇴 같은 경우에는 청천 벼락 같은 그러한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매우 네. 좀 도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김우영 위원장과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이 주의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또 보면은 이 그 공천 관련 검증위에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아무튼 예. 이러한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선거를 이끌 수장이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정비를 하고 현재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의 전략과 계획들을 정확히 먼저 정비하고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이번 선거를 이끌 강원도당 위원장이 아직은 공석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